올해 1월이었죠. 엔비디아의 젠슨 황이 2025년 CES 키노트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If you kind of said 15 years for very useful quantum computers. 그런데 딱 1년이 지난 2026년 CES는 어떻죠? 양자 기술은 단순한 컨퍼런스 트랙을 넘어서 CS 파운드리라는 전용 구역을 만들었고요. AI랑 같이 핵심 테마로 공식 지정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미 우리 일상에 양자 기술이 쓰일 수 있다는 방증입니다. 잠깐 시간을 돌려서 AI가 처음 나왔을 때를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알파고가 이세돌을 이기면서 뉴스 헤드라인을 차지하기는 했지만 AI? 그거 쉽게 하긴 한데 돈이 되겠어? 이렇게 생각을 했었죠. 그런데 챗GPT가 나오고 나서 단 3년 만에 일상에서 AI를 떼어놓을 수가 없게 됐습니다. 지금 우리는 딱 그 폭풍 전야에 서 있는 겁니다. 오늘은 왜 우리가 지금부터 양자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지 그 이유를 아주 시원하게 언박싱 해드리겠습니다. 미지의 테크박스 속 고양이, 오늘 양자 컴퓨터의 모든 것이 담긴 이 상자를 같이 열어보겠습니다. 자, 먼저 질문 하나 할게요. 우리가 쓰는 컴퓨터, 스마트폰, 성능이 좋아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반도체 안에 트랜지스터를 더 많이, 더 작게 꾸겨 넣으면 됩니다. 지금 삼성이나 TSMC가 뭐 2나노니 뭐니 하면서 경쟁하는 게 바로 그거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쌀아래 소설책 쓰기라고 상상을 해볼게요. 기술이 너무 좋아져서 쌀아래 책 한 권 다 썼어요. 그런데 이제는 글씨가 펜촉보다도 더 작아져야 되는 상황이 온 겁니다. 아무리 잘 쓰려고 해도 잉크가 번지고 뭉개지겠죠. 반도체도 똑같습니다. 회로를 너무 얇게 만들다 보니까 전자가 벽에 막혀 있어야 되는데 벽을 뚫고 옆으로 줄줄 새나갑니다. 요걸 전문 용어로 양자 터널링이라고 해요. 마치 아파트의 벽간 소음처럼 벽이 있는데도 옆집 소리가 다 들리고 전기가 통제 불능이 되는 거죠. 요건 기술 부족이 아니라 물리 법칙의 한계입니다. 기존 방식으로는 더 이상 컴퓨터의 성능을 획기적으로 높이기는 어려운 벽에 부딪힌 겁니다. 그래서 과학자들이 발상을 전환했습니다. 아, 그래? 그러면 이런 양자적 특성을 이용해서 계산을 해보면 어때? 그게 바로 양자 컴퓨터가 주목받는 배경입니다. 선택사항이 아니라 넥스트 컴퓨팅으로서 기존 반도체의 한계를 넘기 위한 필연적인 방향인 거죠. 이게 얼마나 대단한 건지 제가 쉽게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먼저 우리가 쓰는 CPU는 아주 똑똑한 달리기 선수입니다. 미로찾기를 시키면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1번 길을 가보고, 막히면 되돌아와서 2번 길을 가보고, 또 아니면 3번 길을 가보고, 이런 식입니다. 워낙 똑똑하고 발도 빠르니까 순식간에 해치울 수는 있지만 어쨌든 한 번에 길은 하나씩만 확인해야 하는 거죠. AI 시대의 주역인 GPU 같은 경우는 초등학생 1000명입니다. 미로 입구에서 자 출발! 하면 1000명이 와 하고 동시에 뛰어들어갑니다. 갈림길이 나오면 서로 흩어져가지고 모든 골목을 한꺼번에 뒤지는 방식이죠. 어른들처럼 복잡한 생각은 못해도 물량 공세로 출구를 찾아냅니다. 그러면 QPU는 뭐냐? 바로 닥터 스트레인지입니다. 요분은 미로를 뛰어다니지도 않아요. 가만히 앉아서 눈을 감고 1400만 개의 미래를 생각한 다음에 출구가 있는 길을 단 한 번에 찾아내서 유유히 걸어나갑니다. 이 그래프 한번 보세요. 문제의 크기가 작을 때는 고전 컴퓨터, 그러니까 주황색 선이 더 빠르지만 문제의 크기가 클수록 양자 컴퓨터, 그러니까 검은색 선의 연산량이 훨씬 완만하게 늘어나죠. 요게 바로 양자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좋은 건 알겠는데 그래서 어디다 쓰는데? 이게 중요하죠. 양자 기술이 가지고 올 수 있는 대표적인 변화 3가지만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신약 개발입니다. 사실 약이 잘 들을지를 미리 예상을 해보려면 우리 몸 안에서 어떻게 움직일지 정확하게 예측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 몸속 분자들의 움직임 자체가 사실 양자 역학적인 현상입니다. 그러니까 기존 컴퓨터로 이걸 시뮬레이션을 하는 건 2D 화면으로 3D를 억지로 구현하는 거라면 양자 컴퓨터는 그냥 자연 그 자체를 복사해서 보여줄 수가 있는 거죠. 실제로 구글이 최근에 분자의 3차원 구조를 예측할 수 있는 퀀텀 에코라는 알고리즘을 개발을 했는데요. 이게 슈퍼컴퓨터로는 3.2년이 걸리는 계산을 단 2시간 만에 끝낼 수 있다고 합니다. 두 번째는 최적화 문제입니다. 우리나라의 택배 기사분들이 하루에 200개에서 300개 가까이 되는 택배를 배달을 하신다고 해요. 택배 트럭이 만약에 100대가 있으면 한 달에 배송지 2만 곳 이상을 들러야 하는데 기름값이랑 시간이 제일 적게 드는 경로가 뭘까요? 요거 경우의 수가 우주의 별보다 많습니다. 기존 컴퓨터로는 너무 오래 걸려서 풀 엄두도 못 내는 문제예요. 요건 단순히 택배 회사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항공사 그리고 모든 제조업의 문제이기도 한 거죠. 델타 항공이나 DHL 같은 물류 기업들이 이미 IBM 양자 컴퓨터로 문제를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AI입니다. AI를 훈련시킬 때 모델에게 패턴을 가르치기 위해서 대규모 데이터를 집어넣고 공통점을 찾게 해요. 요게 엄청 오래 걸리고 컴퓨팅이 엄청 많이 필요해요. 그리고 모델은 아직도 점점 커지고 있죠. 근데 양자 컴퓨터는 모든 데이터를 동시에 보고 패턴을 찾아내는데 특화된 기계입니다. 현대차가 아이온큐랑 양자 머신러닝으로 하고 있는 이미지 인식을 연구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여기까지 들으면 좋은 기술인 건 알겠어. 근데 지금부터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볼 필요가 있을까? 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국가 간의 자존심을 건 쩐의 전쟁이 시작됐거든요. 이 그래프 좀 보실게요. 중국 정부가 양자에 쏟아부은 돈이 무려 153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22조 원입니다. 그것도 2023년 이전에 발표한 것만 말이죠. 당시에 발표된 미국 정부 투자액의 4배가 넘습니다. 미국 입장에서는 발등에 불이 떨어진 거예요. 야, 이러다 중국한테 차세대 패권 다 뺏기겠다. 그래서 미국이 칼을 빼들었습니다. 국가안보 메모랜덤이라는 걸 발표해서 양자 컴퓨터 나오면 우리 암호 다 털린다. 2035년까지 무조건 방어체계 만들어라. 라고 데드라인을 박아버렸습니다. 이제 양자는 과학이 아니라 안보와 생존의 문제가 된 겁니다. 정부가 움직이니까 돈 냄새 기가 막히게 맡는 VC들도 움직이겠죠. 재밌는 건 투자 금액은 역대급으로 늘었는데 투자를 받은 기업의 수는 오히려 줄고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제 옥석 가리기에 들어갔다는 겁니다. 어중이 떠중이들한테 돈 뿌린 단계는 지났고 될 놈에게 조 단위의 돈 보따리를 이제 싸대고 가기 시작했다. 이런 뜻입니다. 단적으로 지난 9월 단 일주일 만에 IQM이랑 컨티뉴엄, 사이퀀텀에 각각 3.2억 달러, 6억 달러, 그리고 10억 달러의 자금이 들어갔습니다. 단 일주일 만에 지난해 투자액에 맞먹는 금액이 들어간 거예요. 기술이 완성되기 기다리는 것보다 유망한 기업을 미리 선점하겠다, 이런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는 걸 여러분도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정리해봅시다. 1번, 반도체는 한계에 부딪혔고 닥터 스트레인지처럼 새로운 차원에서 연산하는 컴퓨터가 필요하다. 2번, 양자 컴퓨터는 신약, 물류, AI 이런 돈 되는 사람의 판도를 바꿀 거다. 그리고 3번, 이 영역에서의 주도권을 위해서 미국이랑 중국이 돈을 쏟아붓고 있다. 물론 젠슨왕의 말처럼 상용화까지는 시간이 좀 걸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정부랑 시장이 움직이고 있는 만큼 기술이 발전해서 모두가 알게 됐을 때는 기회의 문이 좁아져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관심을 가지고 남들보다 한 발 앞서서 먼저 지켜봐야 됩니다. 다음 시간에는 그래서 양자 컴퓨터 어떻게 돌아가는 건데 어려운 물리학 용어 싹 다 빼고 동전 던지기랑 마법 장갑 이야기로 아주 쉽고 재밌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미지의 테크박스 속 고양이, 우린 다음 편 양자 컴퓨터의 비밀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